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기업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오늘 시장 조금 소폭 건전한 조정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정재현 멘토님께서 오늘장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금일은 소폭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2035.82포인트 약 0.3%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기 바다 건너서 독립 투표가 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FOMC 회의가 좀 있죠. 거기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코멘트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은 동시호가 때 매수 우위로 좀 전환되면서 거래소 시장 180억 정도 매수를 좀 보였지만 기관 쪽에서는 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500억 가까이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 중반권역부터 이제 FOMC 눈치 보기가 미리 이제 선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게 되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1038원 20전에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선반영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이 이제 약세 기조로 유지가 되기에는 다소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우선 2020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금일 2020포인트대까지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직까지 좀 바닥이 나왔다라고 좀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도 260포인트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금일 2260포인트 초반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200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면 260.5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들은 아마도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마도 이러한 모습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1,050원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굳이 이제 이 경기 민감주들을 좀 따라서 매수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 부분들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수 섹터가 여전히 좀 유리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시안게임도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게 된다면 내수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순환 상승이 좀 나타났었죠. 특히나 중국 시장과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도 중국 시장과 함께 연계가 되어 있는, 즉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서 종목을 좀 본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을 조금 압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좀 압축을 해야 되고,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만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자동차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일단 환율에 조금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 반등권역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경기 민감주 중에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철강 섹터입니다. 철강 섹터 같은 경우도 숨고르기가 나오고는 이후에 선택되어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모습들이 좀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순환 상승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결국에는
8월 달에 시세가 낮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숨고르기가 조정 구간이 시작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때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웬만큼 받은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 기반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강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조금 밀렸습니다. 오늘 장 체크 좀 해주시고 이번 주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오늘 코스닥이 좀 밀렸던 것은 코스닥 시총 대형주들이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그 때문에 좀 밀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총 대형주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시라는 얘기 드렸는데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에코플라스틱이라든가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일동제약, 일동후디스, 일동생활건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제가 강연회 때 얘기 드렸던 계속 모아가서 시세 분출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군은 꾹 쥐고 가시면 지금은 수익이 크게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일동제약도 마찬가지고 오늘 금일 가격 제한파까지 올라갔죠.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대한 상승 가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희한하게도 양시장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가 강하게 즉 코스피가 이렇게 장이 좋지 못하면 결국은 코스닥에도 상승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 제한 때 결국은 안 좋은 종목을 쥐고 있으면 계속 더 밀려버리죠. 그죠? 그러나 그 좋은 종목을 쥐고 계시면 조금 밀렸다가도 바로 다시 한번 살아 돌아오는 게 지금의 시장 성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매를 갖다가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에코플라스틱도 일동제약도 레드로버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꼭 쥐고 갔었던 전략이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변동성 장이라고 해서 저기 옮겨 타실 필요 없는 장입니다. 심지구든 매매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이제 종목별 장세 확실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양시장의 이 동반 하락, 그러면 추세 이제 하락 아니냐, 추세 반전 아니냐, 하락 추세로의 전환 아니냐의 어떤 부분들을 지금 많이들 논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하락 추세가 아니라 거래량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봐도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동반 하락은 의미 없는 동반 하락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발을 맞춰서 다시 올라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골이 깊어야 산이 깊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골을 만들어야만 산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최경환 노믹스에서 강한 경기 부양책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꾸 어떤 국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경환 노믹스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수 확보를 먼저 하고 경기 양적 완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세수 확보라는 게 지금 담배값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상을 자꾸 해서 세수 확보를 하려고 드는데 이건 서민 물가에 크게 좋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수 확보 이전에 강한 경기 부양이 있어야 되고 경기 부양 다음에 그 활성화된 경기로 인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 먼저 해놓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건 아니죠. 그죠? 경기 부양 해놓고 그 강한 경기 부양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세수는 더 크게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본다면 지금의 어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또 수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진짜 이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동반 하락했다는 점.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시장 쪽에서 시총 상위주들이 이만큼이나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질 때가 있느냐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더 빠질 구간이 있을까요? 자, 삼성전자가 실적이 둔화되긴 했습니다. 줄었죠. 그렇지만 이만큼 무너질 정도의 실적 우려는 아닙니다. 또 하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만큼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2050선 부근에서 살짝 깨고 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종합주가 지수는 쉽게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의 어떤 하락을 추세 전환이나 추세 하락 반전 쪽으로 보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들 보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장애인 특장차를 만들고 있죠. 예, 두 번째 힌트입니다. 캐리어 에어컨 회사입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70만 8천 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네이버를 얼마 전에 좀 상담을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선 박스권형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0만원이 하향 이탈하는 그 시기까지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우선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지금 하락일자형으로 밀려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될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70만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밀려 내려오는 이 자리대죠. 60만원대 초반권역까지 내려올 것이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0만원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에서는 절반 정도의 좀 되돌림 자리대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한 5만원 정도 때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이죠. 70만원대를 좀 하회했던 그 자리대거든요. 69만 8천원 자리대를 만약에 깬다라면 짧게 일단은 리스크 관리 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60만원대 초중반권역대 다시 한번 좀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일동제약이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14,800원에 비중 30%라고 8829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동제약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가격대가 14,000원 쪽이었습니다. 14,000원 아래였었는데 그걸 지금 그 14,000원 아래에서 한참 동안 여기서 지금 횡보 상승, 횡보 조정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이 횡보 구간대에서 뚜렷한 특징이 바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나갔었죠. 바로 13,700원대와 15,300원대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자, 이게 전일이죠. 그러니까 거래일수로 따지면 지난주 금요일 날 자, 여기 거래량을 조금 수반해 가면서 좀 강한 상승 쪽,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쪽까지 왔어요. 왔는데 요걸 갭으로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유는 나왔습니다. 그죠? 바로 녹는 실 페이스 리프팅이라고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이미용 시장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시장 업황 쪽에서 보면 이미용 시장의 확대입니다. 지금 메디톡스도 계속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죠? 바로 보톡스 시장이고, 휴원스 필러 시장의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피 제품이라 관련드렸는데 동성제약, 증모제, 연모제 시장, 즉 임의용 시장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지금 강한 상승세.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도 강한 상승세. 그리고 여기에 지금 페이스리프팅 쪽인 녹는실, 일동제약도 오늘 금일 가격 제한폭. 자,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임의용 시장이 계속 지속적인 확대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임의용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동제약, 지금도 여전히 일동 후디스와 일동 생활건강의 어떤 자회사의 실적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신다면 지속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얘기 드리겠고요. 지금은 자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이제 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일이 중요합니다. 이 17,900원을 돌파를 하느냐, 갭을 띄워서 돌파를 하게 되면 이걸 밀리지 않는 한, 즉 여기까지 밀리지 않는 한은 들고 가야 됩니다. 오늘 17,300원대가요. 종가상으로 보면 정고점대가 맞아요. 근데 이걸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갭을 띄워서 18,000원대를 뛰어넘게 되면 추세적으로 더 강한 상승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대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익절가 잘 잡아놓고 가시면 대응하시는 전략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지금의 익절가는 여기로 잡아드릴게요. 16,500원 선입니다. 16,500원 선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이 16,500원이 깨지 않는 한 추세적으로 계속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면 익절가를 높여가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나투어를 매수하셨네요. 67,37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일단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3분기 때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7,000원대 초반권역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우선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고점권역대를 그어보게 되면 저항자리대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저항을 맞고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72,000원짜리대를 돌파 시도가 한 번쯤은 더 전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자리대 72,000원짜리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끌고 가보실 수 있다면 이 자리대 72,000원짜리대를 넘어가서 76,000원대 정도까지는 수월하게 상승을 좀 해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6,000원대 정고점 자리대죠. 올해 2분기 때의 정고점 자리대인 76,000원 자리대까지 일단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크게 매수가 정도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67,000원짜리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67,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이지 웰페어를 상담을 신청을 하셨어요. 자, 매수가가, 12,000원에 비중 20%라고 4566님 남겨주셨는데, 자, 이지 웰페어, 지금, 상승세가 있고 난 뒤후에, 강한 상승세죠, 그죠? 강한 상승세가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이 아니라 긴 횡보 구간대 자리로 보여집니다. 이 긴 횡보 구간대 자리에서 지금 뚜렷한 특징이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박스권 하단을 여기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1,500원대. 지금은 거의 박스권 하단 쪽에 가깝습니다. 이게 살짝 깨지더라도 강한 상승세로 13,500원대까지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 여러 가지 다 살펴봐도 수급적인 측면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13,500원 부분이 강하게 다시 반등세가 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금의 박스권 하단에서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최근에 박스권 하단을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횡보가 되게 길게 좀 나올 때는요, 차라리 추세선상 지금 양봉을 만들어낼 때 들어가시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NHN엔터를 매수하셨네요. 75,8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NHN엔터가 나름대로 이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추세 라인대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돌파를 했다가 다시 회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승을 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한국사이버결제를 인수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한번 급반등이 좀 나왔었죠. 사업에 대한 다각화 부분들이죠. 전자결제 시장이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견제형으로 움직였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작은 거래량으로 일단 밀린 부분들은 아닙니다. 일단 내일장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음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 78,000원 언저리대 있죠? 이 78,000원 언저리대까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면 분할로 좀 차익을 해 나가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지금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탄력이 좀 다소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78,000원 언저리대 이때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분할로 차익을 해 나가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재난구호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소외계층의 정부 정책이 기대가 되는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보혜 양조에. 보혜 양조. 예, 매수가는요? 예, 1,080원, 예. 어우, 수익이 좀 나셨네요.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비중이 좀 늘려갖고 10% 더 늘리고 80%예. 80%? 네. 축하드립니다. 비중이 이렇게 크게 저번에 쓰는 종목. 통화하고 예. 1,150원에 다시 전화해달라고 해서 1,150원 넘어서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일단은, 자, 보혜 양조 같은 경우에 지금 성장성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자, 여기 보면 그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추세를 지금 타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달, 월봉이 보면 강한 음봉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지금 추세선상 이게 여기서 이 부분, 즉, 오늘도 여기서 밀렸는데, 1200원 부분요. 1200원에서 이걸 1200원을 강하게 뚫지를 못하면 다시금 윗꼬리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 음봉이 나온다 싶으면, 일봉상 음봉이 나온다 싶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에요. 요 가격대를 깬다. 1100, 지금, 한 4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내일 종가상 1140원을 깬다. 아니면 장중에라도 1140원을 깬다. 이러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다시 밀릴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봉으로 월봉으로 딱 봐보세요. 요걸 뚫어냈어요. 그죠? 1,500원대까지 가긴 갔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또, 음봉을 크게 만들어냈죠. 그죠? 그럼 이게 올라와도, 결국은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만큼 윗꼬리를 달았을 때 거래량이 제일 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매물 소화대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밀릴 확률이 있다는 얘기. 그럼 매도가는 무조건 1,140원 종가상으로 하면 빠져나와야 되겠네요. 예, 예. 그걸 안 깨면 들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하면, 여기 1,380원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예, 예.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들고 가면은, 예, 아무리 술 소비량도 좀 많아지고 해서 괜찮을까 싶어서. 술 많이 드세요. 전화드렸거든요. 술 많이 드세요. 진영 아버님이 술 무척 좋아하십니다. 아, 예.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이 종목을 그렇게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술을 알겠습니다. 전혀 못 합니다. 아버님은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근데 양조산업이나 주조산업 이런 쪽이 있잖아요. 보면 실적이 딱 그게 이게 꾸준하게 확 늘지는 않아요. 한순간에 탁 늘었다가 또 빠져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성장성, 장기 성장성들은 잘 안 나와요. 네, 주조산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자, 문자 상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 단가가요,
12만 원이고요. 비중은 50%를 가지고 계십니다. SK이노베이션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 유가를 좀 보게 되면, 100불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70불까지 밀려 내려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유주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니까, 나름대로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극심하게 차별화를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는 쉽게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가 아닌 50% 정도를 좀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12만원짜리 때라면 20%가 조금 넘는 그런 손실을 좀 기록을 하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요. 아마도 상당히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본다 하더라도 이게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이용해서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대가 약 한 10만원대 초반권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보유를 하셨다가 10만원 초반권역까지 기술적인 되돌림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일단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해보시길 좀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인데요. 19,000원에 비중 30%라고 3350님이 남겨주셨네요. 자, 네오이즈 게임즈 최근에 조금 상승세가 좀 강했다가 다시 조금 하락을 즉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보면 크게 하락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 쪽에서 강하게 일어났던 거래량들을 살펴보면 이 거래량들이 지금 하락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물려 있거나 오히려 이거를 상승하기 위해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락할 때 모아가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오이즈 게임즈가요, 사실은 게임주를 굉장히 좋지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게임주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있는 시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제 완화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렇다면 조금 더 들고 가보셔야 되겠는데, 오늘 아마 하락은, 자, 이 게임주의 대장주죠. 그죠? 온라인 게임주, 즉, 스마트 기기 게임주가 아닌, 스마트폰 게임주가 아닌 온라인 기기의 대장주인 NC소프트가 금일도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게임주가 아직은 업황 자체가 좋지 않느냐, 즉, 온라인 게임 업황 자체는 좋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NC소프트도 바닥권 영역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 셧다운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연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조금 네오이즈 게임즈가 먼저 가다 보니까 조정이 들어온 것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글쎄요, 저는 조금 더 지금 뭐 들어가신 지 얼마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2만원대 살짝 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순수 단기죠, 그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보시고, 일단 2차 목표가 22,000원까지는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1차, 2차 잘 나누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성정보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7,350원이고요. 비중은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최근에 인성정보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5%대가 넘는 그런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우선 2분기 실제 이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의료기기라든가 바이오 쪽 이런 종목군들이 괜찮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죠. 그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 성장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올해 분기에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었죠. 큰 폭의 상승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실적이 2분기 때가 조금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주가가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이 갭이 하나가 발생이 돼 있는데요. 이 갭을 지금 자연스럽게 메우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 5,800원 정도 때 이제 뭐 얼추 다 밀려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가격 조정은 얼추 이제 마무리가 된 대신에 이제는 좀 기간 조정을 해서 수렴 과정을 좀 거치는, 즉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350원짜리 때는요, 일단 되돌림 자리대로 충분한 되돌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입니다. 결국 갭을 메우는 자리대죠. 5,800원짜리대에서 한 8,000원대 초반권역, 이 자리대에서의 당분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수가 정도인 7,300원대 이 자리대에서는 아마도 한 번쯤은 저항 자리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수가 부분에서 한 번쯤은 덜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려줬을 때 재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더 여유있게 보시게 된다면 그 다음 자리대가 전고점 자리대인 8,300원대 자리대입니다. 그 자리대를 2차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차 바이오텍인데요. 13,700원에 비중 10%라고 7427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차 바이오텍, 즉 차 바이오엔에서 차 디오스텍과 차 바이오텍으로 분리가 됐죠. 그런데 자, 사업상 별로 좋지 못한 부분은 차 디오스텍 쪽으로 좀 몰아놨고 병원 사업과 관계된 즉 기대감이 있고 성장성 있는 쪽은 차 바이오텍으로 몰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의 동향을 본다면 금일 같은 경우에 차 디오스텍은 빠졌는 반면에 차 바이오텍은 전일 좀 강한 상승세가 있었고요. 그죠? 금일도 플러스권 영역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62평선의 저항대에 부딪힌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저항대는 자, 선을 꺼보겠습니다. 지금 좀 강한 저항대로서 작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앞전에서도 지금 4번이나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윗골을 달면서 밀리고 그리고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 자리대, 즉 14,700원대의 자리대가 분명히 전에는 지지대로 이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죠? 요 부분이 지지대로 존재를 했는데 요게 딱 뚫고 내려오니까 여기서 며칠간 계속해서 뚫으려고 시도를 했으나 뚫지 못하니까 강하게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또 자리대에서 또 밀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강한 저항대예요. 이걸 뚫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13,500원대까지의 조정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시면 되느냐면 차 바이오텍에 지금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되세요. 그리고 지금 금액대적인 측면으로 보면 저는 차 바이오텍을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13,600원 선인데요. 요 선에 내려오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다시금 14,700원대 부근까지, 즉 14,500원대 이상의 부근까지는 들고 가보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을 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기업 윤리는 자, 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 경영인이, 즉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인수해야 될 기업들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떤 기업 윤리보다는 어떤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순수한 연구개발 쪽에 어떤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즉 그런 회사인데 전문 경영인이 투입됐다는 거, 결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주들의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못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한국캐피탈이요. 한국캐피탈이요. 예, 매수가 680원. 네, 비중은요? 비중 80%요. 80%요? 예. 680원짜리를 예. 80%씩이나 네.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배당이 좋아서요. 네. 그럼 그 배당주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 종목을 선택을 하신 건 좀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냥 좀 어디서 들어서. 얻어 들었다고요? 그냥 아는 네. 사람한테 들어서. 네. 얼마 간다 카드라 뭐 이런 거. 그건 아니고 좀 네.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캐피탈을 좀 보게 되면 예. 사실 이게 그 소위 말해서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거든요. 최대 주주가 누군지는 알고 계세요? 예. 예, 군인공제란 말이에요. 예. 예, 군인공제가 최대 주주 70% 이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예. 주가를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횡보를 좀 거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예. 재무구조가 이렇게 딱히 이렇게 크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적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잠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97억 정도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 한 65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올해 이 하반기 때 똑같이 65억을 좀 만약에 하게 되면 130억 정도가 좀 되겠죠? 그럼 실적이 뭐 적자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없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청산가치로 좀 볼 수 있는 뭐 PBR 기준으로만 좀 놓고 보게 되면 0.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진 않고요. 네, 좀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배당 수익률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3.7% 정도 했었는데 재작년 같은 6%대 고배당을 좀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5%대의 배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물량이 지금 너무 저가주의인 그런 상황들이라서 일단 비중이 사실 80%가 아니라 한 30% 정도만 된다라면 한 번쯤은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는 싶어요. 네, 일단 만약에 이거는 차트적인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700원짜리 때가 좀 넘어가게 되면 일단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80%시니까 조금은 좀 챙겨주세요. 네, 조금 좀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만 한 900원대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이거. 네, 900원 정도까지, 아마 900원 넘어가게 되면 1000원 정도 때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청산가치가 1200원대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1000원짜리 때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이 정도만 나오게 되면 올해 한 5% 배당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막 권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 대신에 비중이 너무 크니까 예. 비중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좀 줄여주세요. 한 50%는 줄이고 30% 정도만 일단 좀 900원에 1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오솔루션 예, 3%, 예, 예. 18,400원. 18,400원요? 예. 이거 앞으로 주가가 어찌 되겠습니까? 오이솔루션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오늘 혹시 문자 받으셔서 전화 주신 거 아니세요? 예. 문자 받으셔서 전화 주셨죠? 예. 정전, 멘토님께서 아마 이걸, 문자가 좀 잘 맞았는데, 전체 매도를, 아마 전체, 서울경제TV에 저희 클럽에 가입되신 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전 멘토님께서 조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오늘 왜 문자를, 전략 매도를 하시라고, 문자를 보내셨는지, 얘기를 좀 잠깐 해 주시죠. 포트 교체 차원에서 있습니다. 예. 자,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포트 교체 차원이지,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이 의심돼서, 매도를 말씀드린 건 아니란 소리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성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통신망 재구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광 트랜시버나 스마트 트랜시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실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금일 이제 한 3% 가까이 되는 하락이 나왔던 것은 코스닥의 전체적인 어떤 하락 추세로 인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거래량적인 측면이라 보면 오늘 그렇게 빠질 수 있는 3%나 빠질 수 있는 거래량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더 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수익이 나 있으시니까
그 부분은 판단을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J요. 네, CJ요. 예. 네, 매수가가 네, 18만 2천 원. 네. 비중은요? 비중 20%. 20%요. 예. CJ가 최근에 조금 많이 밀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죠? 예, 예, 예. 너무 고가에 좀 매수했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드세요? 예, 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비중은 20%시고요. 예. 몇 번 좀 CJ나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좀 매수하실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18만 2천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8월 하반기에 8월 하순경에 19만 원의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차익 매물이 일단 출회가 됐어요. 예. 당분간은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매수와 매도를 좀 이제 반복을 해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예. 기관 쪽 같은 경우에도 차익 매물이 일단 일정 부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예.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아마 이거 17만원짜리 때는 깰 겁니다. 16만원짜리 때도 아마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16만 원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버리게 되면 한 16만원대 초반? 이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비중이 20%세요. 그죠? 네. 20%시니까 만약에 그 자리 때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네.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세요. 비중을. 20%시니까 20%시니까 20% 정도 더 매수하세요. 그럼 얼마 정도 될 때요? 그러면 16만원짜리 때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네. 평균 단가가 한 17만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올 거예요. 예. 평균 단가가. 예. 그러면은 그 자리대에서부터 이제 박스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예. 19만원에서 16만원 이렇게 박스로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17만 한 5천원 정도가 오게 되면 네. 거기에서는 20% 추가 매수하신 거를 매도를 하시고 예. 나머지 물량만 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17만 정도 되면은 네. 매수를 하라 이 말이죠. 아니죠. 16만원. 16만 원 되면 매수를 하고 네. 그리고 17만 5천 원 되면 반은 매도를 하고 그렇죠. 보유하라 이 나머지는 말- 19만원까지. 보유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대안주 5번째, 6번째 거기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영업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인구 고령화에 대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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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다른 게 아니고, 앨리스 산전요? 예, LS 산전. 예, 매수가는? 65,300원. 65,300원? 65,3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입니다. 단기로 들어가셨어요? 네. 단기로 들어가셨는데 물려버렸다, 그죠? 네, 예. 중기로 보실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어차피 물렸는데, 뭐. 저는 안 되면 손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을요? 이 네. 좋은 종목을? 예. 손절 안 해도 돼요. 네, 예. 이게 지금 전선 관련 준 건 아시죠, 그죠? 네, 예. 자, 전선이 참 노화가 많이 됐어요, 그죠? 네. 사고도 많이 터지고, 네. 교체 시기가 왔죠, 그죠? 예. 정부 국책 사업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전선을 땅으로 묻는다고 합니다, 그죠? 네, 예. 네. 땅으로 다 묻을 거예요. 예, 보이지 그래서 않게. 들어갔는데 네. 계속 제가 좀 어리벙벙할 때 들어갔나 봅니다. 이게 왜 밀리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1조 8천억이라는 굉장히 대형, 어떻게 보면
거래소의 중형주급이에요. 그죠? 네. 중형주급이 시가총액도 높습니다. 이런 회사들 뭐가 존재해요? 밑으로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공매도, 대차거래. 그죠? 그 대차거래 공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잘 가다가도 늘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 자리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대예요. 61,000원 자리대인데 여기가 제가 늘 여기 저 프로그램에서도 강조 많이 드렸다시피 자, 여기 저항대였다가 뚫고 올라오니까 이게 지지대를 만들었어요. 그죠? 화면 보이시죠? 네. 이걸 뚫고 내려오니까 또 저항대를 만들었어요. 이걸 뚫고 올라오니까 지지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네. 계속 지지대를 만들어 놓은 자리대. 그러면 이게 지금 살짝 깨졌다가도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는 소리예요. 어디까지 쉽게 올라올 수 있느냐? 바로 여기까지겠죠. 그죠? 박스권 상단 부분. 67,500원. 네. 그죠? 여기까지 쉽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간은 조금 걸려요. 그리고 이 67,500원을 뚫게 되면 이제 진짜 제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늦습니다. 전선주 중에서도 이게 특히 늦습니다. 변동폭은 좀 있지만 왜냐하면 밑으로도 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성장성 있는 중소형 전선주들을 좀 말씀 많이 드린 이유가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대원전선을 한번 봐드릴게요. 그죠? 자, 대원전선 한번 봐보세요. 이건 지금 강하게 추세를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건 소형주니까 그래요. 밑으로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강조 드리는 거예요. 전선 업황으로 보면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들고 가세요. 굳이 손해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럼 제가 더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요? 네. 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시청자분의 성향이 너무 단기적인 성향이라면 답답할 수는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쭉 들고 가실 거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돼요. 네. 네. 그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또 서울에서 강연을 합니다. 저희 둘이 오랜만에 같이 뭉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강연의 안내 좀 해주시죠. 예, 강연회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일자는요, 9월 20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강남 쪽입니다. 지하철 2호선역이죠.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좀 올라오시다 보면 지하 2층에 동부금융센터가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얘기 들려드리고 여러분 서울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어떤 주도 섹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주도 섹터인데요. 그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강연에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